안녕하세요. 리서치 헬퍼 박 대표입니다. 제가 계속해서 이 소상공인분들이 꼭 신청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언급했던 희망 리턴 패키지 사업이 이제 공고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 희망 리턴 패키지 사업을 꼭 신청해야 되는 이유,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해주는 유일한 사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, 소상공인분들이 꼭 지원받아서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사업입니다. 그리고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은 잘 없다는 거, 그거를 참고해서 이번 사업 꼭 신청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떤 사업인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검색창에 희망 리턴 패키지라고 검색을 하시면 첫 번째 희망 리턴 패키지 홈페이지가 이렇게 광고가 나오면서 이 소상공인 마당에 희망 리턴 패키지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요 내용들 클릭해서 들어가 주시면 희망 리턴 패키지 관련된 모집 안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, 아래쪽에 보시면 요 새로운 소식에 보면 희망 리턴 패키지 재기 사업화, 이 경영 개선 사업, 또 재창업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폐업하신 분들은 재창업으로 신청하시면 되고, 그 다음 매출이 감소하신 분들은 이 경영 개선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. 제가 일단은 경영 개선 사업에 들어와서 한번 볼 텐데요. 1월 20일부터 2월 20일 한 달 동안 모집하는데, 선착순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 준비하셨다가 1월 20일 되면 바로 접수해 주시길 바랍니다. 그래서 요 내용들 이 공고문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희망 리턴 패키지 모집 공고인데, 공고 기간은 이제 지금 먼저 나와 있습니다. 하지만 신청 기간은 1월 20일부터이기 때문에 이때 접수가 가능하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, 누가 신청할 수 있냐고 하면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분들이 신청 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24년 1월 1일 이전 개업 및 전년 대비 10% 이상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분들은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. 위기 지역으로 들어가면 또 신청 가능합니다. 전체적인 절차는 요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, 많은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다. 그래서 이 지역별로 모집하는 인원들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원금을 받는 게 어떤 거냐면 요 뒤에 있는 요 재기 사업화 자금을 지원해주는 이 규모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앞에 있는 경영진단과 사전교육은 이제 교육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화 자금을 지원해 주진 않습니다. 그래서 여기 있는 뒤에 있는 내용들을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지원해 주는 부분이 아까 이제 경영 진단 부분, 이 진단 부분은 직접 전문가가 우리 사업장으로 오게 됩니다. 그래서 사업장을 방문해서 대면으로 진단을 해 준다는 거고, 그 다음에 우리가 따로 하진 않아도 돼요. 오시면 이 전문가가 진단하고 그 다음에 결과 상담을까지 진행해서 개선한 지도를 해준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관련된 기초교육 6시간 이상 이 필수 교육을 받아야 된다 라는 거. 그러면 이 진단과 교육을 통해 가지고 사업화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선정이 되면 우리는 이 발표 평가까지 이어지는 거고, 나중에 이게 요 선정된 분들은 따로 안내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서류 평가 통과자 대상으로 발표까지 진행한다. 이 발표 진행하면서 여기 이제 대면 교육 7시간 포함해 가지고 20시간 이상 교육도 들어야 되고, 이 교육 과정까지 다 들어야 사업화 자금을 이제 지원해 줍니다. 이 밀착 멘토링 부분은 우리가 이제 사업화를 잘 할 수 있도록 이제 사업비 관련돼서 안내해 주는 것도 있고, 그 다음에 소상공인한테 지금 이제 전문적인 멘토링을 진행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인증이나 아니면 해외 시장 진출이나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들 도와주는 형태가 될 텐데, 이런 부분들은 언제든지 들을 수 있다는 거고, 그 다음에 사업화 자금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. 2천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1대1 자부담 매칭이라는 게 정부에서 2천만 원 지원해 주고 내가 또 돈을 일부 부담합니다. 그래서 그 부담한 돈을 가지고 사업비를 쓸 수 있다. 정부에서 2천만 원 지원해 주고 내가 2천만 원 내야 되는데 2천만 원이라는 돈이 상당히 부담스럽죠.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
나머지 600만 원만 부담하고 이 1,400만 원은 우리가 이제 현물이라고 해서 현물 인건비로 대체가 됩니다. 그래서 현물은 이 대표자 인건비로 대체하거나 사업장의 임차료, 그 다음에 이제 기자재 구매하는 걸로 요 비용들을 나는 이만큼의 돈을 추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실제 정부에서 2천만 원 지원받고 내가 600만 원 내서 2,600만 원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기자재를 산다거나 인테리어를 한다거나 마케팅을 한다거나 그런 비용들로 우리가 사업비를 쓸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신청 및 접수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 1월 20일부터 이제 선착순으로 접수되기 때문에 2월 달까지 여유가 있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 그래서 미리 접수를 해주신 게 유리하다라는 거고, 신청 이 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지역을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. 이거 잘못 선택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요거 선정 취소되기 때문에 참고해 주셔가지고 꼭 내가 어떤 소재에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당연하게도 우리가 이제 요 사업자 등록증상의 대표자가 불일치하는 경우, 그 다음에 관련된 이 제외되는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. 재무 불이행자거나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자거나 그 다음에 정부 지원 사업을 못 받는 사람들, 이런 사람들 있습니다.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안 된다는 거고, 이전에 이제 경영 개선이나 재창업 지원 사업이 있는 사람들도 안 냅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, 매출액이 감소해야 된다라고 했고 경영 위기 지역이라고 했는데 제 1조건이 매출액 감소입니다. 그래서 매출 감소가 무조건 1조건입니다. 그러니까 매출액 감소하는 사람, 이 소상공인부터 먼저 챙겨주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달이다 라고 하면 이 경영 위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좀 더 이제 챙겨주게 될 텐데, 혹시나 매출을 감소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경영 위기 지역에 속한다고 하면 무조건 신청하십시오. 네,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신청하는 게 맞습니다. 그리고 전년도 매출의 이 감소 판단 기준에 대해서 쭉 나타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내용들 그냥 한번 훑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저희 사업계획서 쓰는 거 요거 한번 살펴봐 드릴 텐데, 자기 역량 기술서라는 걸 씁니다. 그래서 지원자에 대한 소개,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일을 했는지, 이걸 왜 하려고 하는지, 그 다음에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게 어떤 건지, 이런 내용들 좀 써주시면 될 것 같고, 사업화 지원이 필요한 이유, 왜 사업비가 필요한지,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써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본인의 역량, 나는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해왔고 이런 부분들이 강점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,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. 이름 적고 이 관련된 내용들 체크해 주시고 내용들 적어 주시면 되고요. 우리 아이템이 어떤 건지,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주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. 이걸 엄청나게 길게 적어야 되냐, 그런 건 아니라는 거고, 사업화 자금 신청하는 부분들도 금액 다 정해져 있죠.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사업비를 쓸 건지에 대한 미리 계획을 좀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사업 일정이 5월부터 11월 달까지라는 거, 요 기간 내에 사업비를 다 써야 됩니다. 요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있는 이 업종에 대한 시장 조사 부분들, 요 내용들 입력해 주시고, 그 다음에 아이템에 대한 운영 방안, 구매를 어떻게 하고 생산 어떻게 할 건지, 그 다음 판매를 어떻게 할 건지, 여기 예시 자료들이 다 나타나 있죠. 이런 부분들 참고해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. 마케팅이나 사업장 조성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도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사업비 작성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필요한 부분에만, 그러니까 인증평가가 필요 없는데 굳이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. 이 2천만 원 정도 지원받는다고 하고 자기 부담금 600만 원 지원받는다고 했을 때 어디에다 쓸 건지, 보통 이 매장 리모델링 하는데 드는 비용들 1,000만 원 다 작성하시고요. 그 다음에 여기에도 금액 작성하는데 이게 50대 50으로 작성돼야 되기 때문에 보통 여기 600만 원, 여기에 600만 원, 그렇게 해서 1,2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쓰는 형태로 많이 하십니다. 그리고 마케팅 홍보나 제품 개선 쪽으로 많이 쓰시기도 하고요. 그 다음에 온라인 판로 쪽으로도 좀 많이 비용을 쓰는 편이기도 합니다. 나한테 맞도록 작성해 주시면 되고, 이제 인건비나
임차료나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나가는 게 있으면 여기 작성해서 1600만원 맞춰주시면 되는데 여기 있는 내용들 또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사업비 집행은 어떤 걸 쓸 수 있냐? 매장 모델링 하는 데 있어서 쓸 수 있는데 요 인테리어 하는 거 다 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 개발하는 거 BI, CI 디자인 뭐 이런 것들 할 수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뭐 제품 개선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들, 시제품 제작,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판매는 안 된다고 돼 있어요. 판매는 안 되는데 이걸 한번 만들어 보는 그 과정들은 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식품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런 것들은 잘 하지 않고 뭔가 이제 디스플레이 하기 위해서 전시해 놓는 용도로 시제품 만들어 보는 것들은 많이 하시는 편이긴 해요. 그래서 마케팅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홍보물, 이런 브로셔 만들거나 리플렛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이기도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뭐 광고 비용들 좀 많이 쓰시는 편이기도 합니다. 그 다음에 온라인 판로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비용들, 그러니까 이제 뭐 배송비나 이런 것들은 지원이 안 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입점수 수저나 아니면 이제 광고비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이긴 하죠. 그 다음에 브랜드 개발할 때 BI/CI 하면서 이런 디자인까지 진행하게 되는데 이 디자인 하면서 그 만들어지는 이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그 이제 그 결과물들 이런 것들을 조금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보통 브랜드 개발, 그 다음에 마케팅, 홍보, 온라인 판로, 그 다음에 매장 모델링 부분으로 많이 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해서 지금 희망 리턴 패키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는데 이런 사업 계획서 쓰는 부분들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. 그런 분들이 그러면 누군가한테 돈을 주고 맡기냐 라고 하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. 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분들이 조금 더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이게 설계되어 있는 자료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사업 계획서를 잘 적어야 되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, 자기가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. 그러나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컨설팅이나 멘토링 통해 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도움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서 작성하는데 조금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. 그래서 굳이 이 사업 선정되게 해줄게, 나한테 얼마 주라 라는 그런 불법적인 컨설팅은 안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상으로 리서치 헬퍼 박 대표였습니다.